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 대응법부터 보고 특징주 볼게요. 일단 시간에 하락이 나왔던 레몽레인부터 볼 건데, 이전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타임라인 활용해서 넘기고 그린케미칼부터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을 오늘 이탈을 했고요. 시간외로 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하락 이유는 SBI 성장사다리 펀드 이쪽에서 지분을 전량 매도하였다. 11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도를 한 걸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오늘 공시를 한 거고요. 23,000원, 26,000원대에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를 했네요. 주주 변동 내역이고요. 요 총 내역 중에서 노란색 표시한 부분, 이쪽 일부 지분이 매도가 된 거고, 대주주 지분 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외로 4%, 3% 정도만 빠졌던 거죠. 만약에 대주주 지분 매도가 있었다면 좀 더 하락이 깊었을 거고요. 일단 오늘 하락 이유는 이렇게 체크하시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있어서 위험 요인, 하락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긍정 요인, 주가 전망 대응법까지 순차적으로 볼게요. 지금 2번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2번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하지만 항상 위험 요인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고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하수는 항상 최고의 상황만 생각을 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자꾸 따라오는 거죠. 늘 플랜 B,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하고 시나리오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박스 돌파하고 레몽레인은 선반영 상승이 나오던 중에 첫 방영 하기 전에 매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했고요. 박스 돌파했고 선반영 기대감이 더 남아있다. 근데 선반영 상승 나오지 않고 후반영으로 올라갔죠. 요 노란 색깔 구간에 투자사들이 매도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때 아까 말했던 성장 사다리 펀드 말고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라는 곳에서도 115억 차익 실현을 여기서 했고요. 매도 단가는 2만원 후반대. 얘네도 고점에서 팔지 못하죠. 제가 이때 추세가 유지 중이다, 추세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홀딩하고 꺾이면 분할 매도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다음날 상한가를 먹었지만 요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전날 얘네는 다 매도를 한 거고요. 큰 수익을 보긴 했지만 좀 쟤네 입장에서도 아쉽죠.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는 3년 전에 투자를 했고 이번에 6배 대박 수익을 냈습니다. 28일에 공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일에 40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20만 주, 20만 주 분할 매도했는데 둘 다 28,000원대 매도했고요. 6배 115억 차익 실현. 주요 주주, 심지어 대주주도 고점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례를 보다 보면 대주주가 매도를 차익 실현을 했지만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경우도 꽤 빈번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조차도 알지 못하는 고점 매도를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어차피 고점 매도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실현하려고 고통받지 말고, 머리에 팔려고 하지 말고 항상 어깨에 팔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쟤네도 머리에 팔려고 하다가 다음날 상한가를 놓쳤죠. 어깨에 팔려고 했으면 상한가 본 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가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꺾일 때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럼 남아있는 물량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먹는단 말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럼 남아있는 물량은 더 먹는다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 팝니까? 안 팔죠. 왜? 안 꺾였으니까. 꺾이지 않았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꺾일 때 그때 분할 매도 시작하라고. 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구간, 최근이었죠. 여기 음봉 보일 때 여기서 이렇게 분할 매도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5일선까지 다 이탈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소량의 물량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한 거죠. 여기서는 매도할 이유가 딱히 있지 않았다. 회원분 수익 인증이고요. 24일에 매도, 또 29일에 매도, 분할 매도하면서 3만원 초반대에서 매도하면서 총 410만원 55%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위험 요인을 볼 건데, 첫 번째, 단기 급등에 따른 당연한 조정, 이제 재료 소멸을 경계하자 이거죠. 제일 큰 거는 요겁니다. bab동,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료 소멸을 경계하자. 이거는 우리가 A스토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계속 복습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우영우 경우는 선반영이 전혀 없이 쭉 하락을 했고요. 내용 자체가 자폐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흥행 실패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준 회사도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근데 생각외로 반응이 좋아서 후반형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역시 가파르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결국 빠르게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최고점이 나왔던 회차가 5회, 불과 5회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찍고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빠졌다가 가짜 반등 주고 또 쭉 빠집니다. 종방 최고 시청률은 17.5%. 종방 때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재료 소멸 하락. 급등하기 전에 주가로 돌아갔죠. 이유는 또 넷플릭스 호실적으로 장중 상한가 찍고, 또 이유는 국내에서 정부가 OTT를 투자한다, OTT에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런 걸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그대로
레몽레인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오버슈팅이 나왔다. 조만간 재료 소멸이 나올 것이다. 최고 시청률을 찍어도 주가는 하락한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악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배웠고, 레몽레인도 조심을 해야 된다. 단순히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시청률이 우상향한다고 해서 홀딩하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거죠. 이렇게 1번 A 스토리를 토대로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부정 요인이고요. 두 번째,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상승이 아주 느립니다. 더뎌요. 지난주에 40위권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었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39위, 30위대에 머물고 있고요. 근데 사실 상승 이유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11월 24일 상한가 이유는 글로벌 OTT, 그러니까 다른 OTT, 넷플릭스가 아닌 리쿠텐 비키라는 OTT에서 19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죠. 다음 세 번째, 앞에 봤던 투자사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 얘네들도 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버슈팅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매수보다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겁니다. 자, 1번이 제일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신용 비율도 10%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경계는 해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긍정 요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덕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투자 경고 해제 후의 반등 기대. 28일에 투자 경고 받았고 12월 9일에 해제 여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좀 주가가 침체 구간이 있을 거다 보면 되겠고요. 투자 경고 구간이라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쉬어가는 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레몽레인은 일단 정석 흐름대로 주가가 쉬어가고 있으니까 해제 후의 반등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저의 보수적인 시각으로는 투경 해제된다고 해서 전고점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가짜 반등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긍정 요인을 말하고 있는 시간인데 왜 그런 초치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불경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치를 토대로 보면 가짜 반등 주고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확률도 꽤 높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부디 전고점 돌파가 나오길 바라지만 전고점 돌파보다는 가짜 반등 주고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좀 하셔야겠고요. 마냥 12월 9일 이후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락할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글로벌 OTT 리쿠텐 비키에서 50여 개국 1위를 찍었고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계단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19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위 할 국가가 더 많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리쿠텐 비키는 이 순위를 공개를 하는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같은 거는 따로 표기하는 사이트가 있죠. 하지만 리쿠텐 비키는 없다. 만약에 제가 모르고 있는 거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 기사가 이제 100여국에서 1위를 찍었다 이러면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막 150여 개국에서 1위를 했다 이러면 반응이 있을 거고. 다음 세 번째, 이제 투자사들이 매도를 시작했고 대주주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주가가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고 역대 신고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대주주도 매도할까봐 불안하다. 근데 이 불안함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지금 얘가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21년 12월 30일에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1년 2년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다른 주요 주주가 매도할 수는 있겠죠. 다음 네 번째, 이건 좀 가까운 얘기는 아니고 먼 나라 얘기긴 한데 대부분 다 내년에 방영하는 대작들, 이제 작품의 라인업이 공개하는 제작하는 작품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요 대작들이 기대감이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주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스타트를 끊었고 다음 대박 작품들이 2연타, 3연타 이렇게 날려주면 주가가 역대 신고가를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건 좀 먼 나라 얘기니까 조금 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요거 누가 출연하나 한번 볼게요. 조국과 민족 드라마, 요거는 유재명, 저도 이름은 처음 알았네요. 근데 여러 드라마에서 자주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는 분이죠. 다음 드라마 직필, 요거는 서인국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오아시스, 장동윤, 설이나, 추영우. 이분은 완전 처음 보고, 이분은 강도 때려잡고 뉴스 탄 다음에 배우 된 분이죠. 설이나 이분은 최근에 사내 맞선 여기서 인기를 끌었고, 다음 마에스트라, 이영애 주연. 일단 마에스트라가 제일 무게감 있는 배우가 출연을 하네요. 이렇게 주가 위험 요인과 긍정 요인을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1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재료 소멸을 주의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차트 분석도 한번 할게요. 월봉, 자 여기 박스 뚫고 크게 올라갔죠. 윗꼬리 3만원도 뚫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뚫었던 자리,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3만원이 중요한 1차 지지가 되겠죠. 그 다음은 또 26,000원 정도 두 번째 주요 지지가 될 거고요. 저항은 4만원 정도, 3만원 후반대 여기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돌파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일봉상으로는 자 5일선을 이탈한 자리에서 밑으로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보면서 이탈마다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의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오르고 빠지는 흐름에서 분할 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 지금도 오르고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분할 매도 진행 중이거나 전량 매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물량이 남아있는 분들은 오늘의 저가나 11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단기 2평 보면서 이탈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또 반등 나올 때 추격하지 마시고 기존의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다음 타점,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시원하게 V자 반등 나와가지고 역대 신고가까지 다시 한 번 더 가주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재료 소멸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하고요. 다음 그린 케미칼, 역배열 끊고 노란색을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 매집봉으로 받고 1200원에서 눌림 추천 이후에 쭉
30%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또 고점 경신을 했죠. 여기서 눌림 추천 드렸고, 이후에 좀 흔들면서 고점 경신, 여기 박스 돌파하고 위에 13,600원 여기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나옵니다. 근데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외로는 차익 실현 1% 정도 나왔고요. 지금 또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겠죠. 제가 추천했던 타점이 요 눌림 자리였듯이 항상 좀 눌러주는 자리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보유자는 지지를 1차 12,500원, 2차 11,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1선이랑 또 일치하는 자리고요. 21선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이 두 개 잡고 이탈하면 대응, 지키면 홀딩하는 식으로 52주 신고가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추천했고 크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요 윗꼬리 저항, 그리고 요 몸통 저항 거의 근사치죠. 13,600원 14,000원 사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고, 여기를 돌파 실패한다면 크게 떨어질 거예요. 크게 또 조정이 나오니까 큰 조정, 이것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종가상 14,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다음 전고점 저항들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다음 무료 추천주 소카도 낙폭과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눌림 추천드렸고, 발목 추천이죠. 손절가 이탈 없이 단기에 40% 수익, 이후에 또 다시 이전처럼 역배열이 나왔고, 역배열을 끊어주는 구간에서 다시 또 눌림 추천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올라오다가 2만원 전고점 라인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2만원 맞고 떨어졌죠. 또다시 역배열 돌파 61선 회복하는 구간에서 양호하다, 매수 가능하다 사인 드렸고 2만원을 또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가상 2만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큰 박스에 갇혀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2만원 돌파 실패하면 또 16,000원, 17,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큰 박스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뜬 뉴스는 차가 있어도 빌려 타는 시대다. 소카 인기가 원래는 20대 위주였는데 지금 30대, 40대에서 더욱더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이동 수요에 맞춰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SUV, 준대형 차종 등 라인업을 확충하고 있다. 이제 가족끼리 탈 수 있는 차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다음 정혜원 에이프릴 바이오, 이것도 역시 소카랑 동일하게 쭉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횡보 나오는 구간, 하락이 멈추고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발목 추천을 드린 다음에 단기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추세를 좀 이탈했습니다. 최근에 이탈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한 번 더 오늘 이탈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왔고, 이제 큰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추천은 여기서 했고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추가 하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수익자들은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를 했거나 일부 물량만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더 하락하면 수익 실현하시고 빠지고 반등 줄 때 눌림 재타점을 노리시면 돼요. 혹시나 여기서 추격하다가 물렸거나 여기에서 물리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질 때 주매하지 말고, 다음 요때랑 동일하게 하락이 멈추고 살짝 비싸지는 자리, 고개를 드는 자리, 발목 자리에서, 요 발목 자리에서 추매를 노려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큰 W 이런거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는데 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어야지 매매에 유리하겠죠.
우리가 앞에 봤던 소카도 이렇게 큰 W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추천을 줬던 거죠. 아쉽게 더 뚫고 가지 못했지만 지금 큰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향후에 큰 박스를 보여주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큰 박스 대응을 하자. 다음 11월 2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3,000당 제약, 시간의 상한가였고, 해외 제약사와 유럽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제품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상한가까지 갔네요. 갭 상승 나왔고, 분봉 시초에는 좀 흔들다가 이렇게 튀었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초에는 살짝 튀었다 분봉 전환된 구간이 있었고요. 이후에 회복하고 시가를 회복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때 시가 이탈, 저가 이탈 했다가 5일선 살짝 타면서 여기 시가 회복하고 쭉 올라갔네요. 11시쯤에 시가 회복이 나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CT랩스 시간의 상한가, 케어랩스 지분 양도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서 고가 28%,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요. 481선 종가상 안착을 실패하고 다시 또 박스에 갇히는 흐름이 나왔네요. 다시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죠. 환기 종목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아주 아이비 투자, 이것도 시간의 상한가였고, 투자한 회사에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TV셋 투자를 한 게 이제 멀티플 3배 이상에 달하는 회수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투자를 잘했다. 이걸로 고가 18%, 종가 8%. 이전과 동일하게 121선 주황 색깔에 맞고 떨어졌네요. 다시 또 박스에 갇혔고요. 다음 케어랩스, 아까 CT랩스랑 같은 내용입니다. 고가 8%, 고가 8% 이렇게 찍고 이후에 재료 소멸로 빠르게 쭉 빠졌네요. CT랩스는 크게 올라갔지만 케어랩스는 찔끔 올라갔다가 빠졌고, 큰 박스에 계속 갇혀가지고 파동을 왔다 갔다 보여주고 있는 자리. 최근에 파동이 엄청 컸죠. 지금은 121선 7,3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나머지도 다 반짝반짝 했고, 여기서 추천했던 EN 플러스 윗꼬리 저항 돌파 실패했고 반짝, 고가 9%, 종가 후학. 아직은 추세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 타고 있습니다. 다음 대창 솔루션 동전주 11월 10일에 정부 수소 경제 육성 기대감, 그리고 사우디와 수소 분야 협력 기대감 지속, 요때 상한가 뉴스로 계속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밥 먹었다가 똥 싸고 한 번 더 밥 먹는 N 패턴으로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고, 동전주니까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려보실 거면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눌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다음 나레 나노텍, 이거는 150억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계약, 공급 계약 체결로 반짝, 고가 25%, 종가 16%, 시간외로는 3%였는데 크게 올라갔네요. 전고 돌파 실패하고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게 상한가 2개, 3,000당 제약, 대창솔루션, 그리고 나레 나노텍이 15% 이상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다음 11월 2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항공주, 아시아나 그룹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사실상 승인되었다. 이에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갖고, 대한항공 우, 한진칼 우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빠졌고, 나머지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에어부산, 대한항공도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상승 종목들, 3,000당 제약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장중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해외 제약사와 유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급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만 690억원. 다음 셀루메드 17일에 특허 취득 하나 있었고, 오늘은 전기차 2차전지 핵심 기술 폐배터리 사업 진행, 글로벌 기업과 독점 판권을 진행한다. 이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옵투스 제약은 3,000당 제약과 지분 관계로, CTC 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구강 분해 필름 연구 기술을 확보했다. 오스코텍은 MSD 1조 8천억원의 억제제를 확보했다. 국내 개발사는 한미약품, 오스코텍 두 개인데, 한미약품은 대형주라서 오스코텍이 좀 더 크게 반응이 나왔죠. 다음 화장품,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 연우,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아이패밀리, SC. 시간외로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개별 이슈, 오로스 테크놀로지 10월 12일에 뉴스 하나 있었는데 이후로는 딱히 뉴스 없이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13,000원 눌림 매수 단타 줬는데 살짝 체결 안되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하락했고요. 펜트론 세계 최초 2차전지 리드탭 라인 검사 장비를 개발. 다음 뉴파워 플라즈마 자사주 50억원 취득 결정,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반짝. 다음 리튬 관련주 나레 나노텍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150억 공급 계약 체결. 웰크론 한텍, 포스코엠텍, EN플러스 계속 같은 이유로 리튬 관련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금리 인상 수혜주 제주은행이 오늘 혼자 크게 상승이 나왔죠. 푸른저축은행도 8% 정도 올랐다가 빠졌고,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 유럽 인플레 더 간다. 일단 정배는 0.5% 인상인데, 아무튼 이렇게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해주니까 관련주가 반응이 나왔네요. 다음 신공항 사우디 빈살만 전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 계속 돌아가면서 사우디 때문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생기네요. 기산텔레콤 사우디 세계 최대 국제공항 건설에 항행 안전 시스템 수주를 했던 게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왔고, 다음 금호건설 얘는 아시아나 합병 쪽으로 더 크게 반응을 보였다 볼 수가 있겠고요. 신공항도
엮이고, 다음 히림 세계 2위 공항 설계 부각되면서 바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음 위나이텍 국내 대형 건설사 광급 시작 공급 부각. 다음 테슬라 윤석열이 테슬라에 투자 요청을 했다. 23일 뉴스였고, 센트럴 모텍이 계속 큰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 마그네틱도 추세 유지 중. 다음 우주항공 윤석열이 최소 100조 투자, 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다. 예, 비츠로테크, AP위성, 아스트, 세테레가이, 비츠로시스. 다음 영상 컨텐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으로 레몽레인을 필두로 커플링이 나왔죠. 오늘은 퀴스트, SM라이프 디자인, FNC 엔터가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퀴스트는 드라마 하이에나 리메이크 판권을 중국에 수출한다. 과거 뉴스 있었고, SM라이프 디자인은 아바타2 12월 14일에 개봉합니다. 이 기대감도 있고요. 다음 개별 상승 종목들 대창솔루션 전일 지혜 상승이었고 상한가 마감, 시티랩스 전일 지혜 상승, 케어랩스랑 최대주주 변경 관련 정석 반짝 나왔고, 다음 중앙 D&M 관리 종목 동전 주니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일 시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다음 11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국보 상한가 2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변경. 최대주주 변경이 호재라는 거는 어제 케어랩스, 시티랩스로 확인을 했죠. 둘 다 반짝 상승 하락을 했고요. 국보도 반짝 상승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전주네요. 동전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구간, 그리고 일봉은 바닥에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급하게 올라왔다가 장기 평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121선 부근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고, 단기 고점 박스, 일단 요 박스 상단인 106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가격이랑 일치를 하고, 그 위로는 17일에 윗꼬리 저항, 그리고 1년선 1200원 다음 저항 보면 되겠죠.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 922 922원 이탈하면 이전처럼 크게 빠질 거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더욱이 동전주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10%가 안됩니다. 10%가 안되는 종목들은 좀 위험하니까 지분 보기도 전에 그냥 동전주니까 볼 거 없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적자 지속 종목이고 상패야 매우 가깝다. 화장품 6.8%, 장중에도 강세가 있었고 시간으로 또 상승을 이어가 주네요. 중국에서 코로나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은 크게 이렇게 역배열 형태로 빠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오는 구간. 일봉은 최근에 121선 초록색깔 1년선에서 맞고 떨어졌고, 시간으로 8,4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내일 종가상으로 8,0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도 장중 돌파는 했고요. 종가상 안착을 실패하고 밀리면서 떨어졌고, 내일도 종가상 8,000원 안착을 해주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여기 안착하면 다음 저항은 9월의 윗꼬리, 다음 481선,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지지는 29일의 종가 7,850원, 여기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8,000원 다음에 장대 양봉 종가 기준으로 두 번째 중요한 기준. 한국 화장품 제조 4.8%, 얘도 역시 동일하게 유사하게 크게 역배열 흐름으로 빠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고요. 같은 섹터니까 차트가 비슷할 수밖에 없죠. 얘는 반년의 매물 121선에서 최근 주요하게 반응이 나왔고 저항이 나왔고, 오늘 돌파 안착, 그 다음 1년선 24,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외로는 살짝 돌파를 했고요. 내일 종가상으로 이 가격 위에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최근에 윗꼬리, 그리고 윗꼬리와 몸통, 윗꼬리 요 라인, 여기가 강력한 1차 저항대고, 다음은 481선, 동일하게 오늘의 종가 지지 중요하고요. 다음 화장품만 일단 오른 거 다 볼게요. 다음 토니모리 얘도 화장품이고, 월봉이 계속 저점 경신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고, 올해죠. 올해 초에 저가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이 성공하면 W 형태로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탈하고 빠지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일봉은 121선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4,000원이 구름 상단이랑 121선 저항대 겹치는 자리입니다. 종가상 4,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외로는 2.9% 상승해서 3,855원까지 올라왔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 하단 이탈하면 다음 3일 이후 최종 지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탈하면 지옥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 금량 5.8%,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고점에서 반응이 나왔고요. 월봉을 보시면 미친 상승을 보여줬어요. 9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런 건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죠.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던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이런 자리에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고 정리 못하면 거의 제자리까지 끌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미친듯이 나온 종목은 가든 말든 하지 말자. 그리고 고점에서 쌍봉 형태로 좀 빠지고 있죠. 이때도 쌍봉이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쌍봉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다시 또 박스 만들어 주면서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구간이 한번 있고요. 지금 또 다시 주가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또 쌍봉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쌍봉 나오고 이탈하는 구간이죠. 다시 또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여기를 돌파해줘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면 역배열로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2만원 부근까지 빠르게 내려올 거예요. 파동도 크고 일단 역배열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26,85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큰 조정 경계해야 되는 자리. 일단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놀아줘야 됩니다. 다음 유라테크 3.8% 무선 전기차 충전. 최근에 이 내용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반복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 만원에서 저항이 걸렸고요. 만원 전고점. 자, 파동이 아주 크죠.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저가 8,340원, 1년선 지지, 1년선 이탈하면 121선까지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이전에 여기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이탈하고 또 더 크게 빠졌고, 여기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저항은 9,000원 정도, 481선, 그리고 위에 요 만원, 1,000원 단위로 그냥 대칭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요 안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박스를 주다가 뚫고 다시 또 만원을 향해 가야 되는 거고, 시간의 상승으로 8,8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차적으로 9,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파동이 매우 크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아모센스 2.3%,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유라테크랑 같은 섹터고요. 월봉은 살짝 역배열 돌파한 자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박스 매매 구간 2.3% 상승. 자, 일봉은 정직하게 1년선 저항 맞고 있고요. 지금도 1년선 저항 구간 15,300원 돌파한 차익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5,000원까지 올라왔고 아직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 장중 돌파했지만 종가상 안착 실패. 살짝 안착한 구간이 있었는데 바로 밀렸네요. 15,300원, 4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단기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선익 시스템 3.6%, 메타버스 호재. 월봉은 여기 역배열 끊고 횡보 좀 보여주다가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이때 밥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고 있기는 하고, 2만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이때 한번 추천했고, 이후로는 수익 주고 빠지는 상태. 수평 지지는 이렇게. 2만원 안착을 해야 다음 27,500원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자, 일봉의 파동도 딱 봤을 때 매우 크죠.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가고, 유라테크만큼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60%나 올랐기 때문에
21,000원 안착 실패하면 여기 2만원, 21,000원 요 가격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만원 후반 중반 때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시간으로 21,100원까지 올라갔고요. 21,000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네요. 그 다음 이렇게 전고점 1차 저항, 전고점 2차 저항. 다음 삽목 S폼 3.4% 흑자 전환. 실적도 다 거의 다 반짝 상승에 무게를 두면 되죠. 이렇게 역배열 한번 끊고 강세 나왔다가 지금은 역배열 갇혀있는 자리. 일봉은 장기 이평 돌파했고, 이렇게 역배열 끊으면서 박스 보여주다가 구름 돌파, 장기 이평 돌파, 박스 돌파. 주요 저항대를 다 뚫어내고 살짝 빼꼼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약하게 상승 285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저항은 22,000원 정도. 1차 여기 돌파 안착해야 되는 거고, 지지는 박스 상단인 19,000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1년선, 2년선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18,500원 정도. 뭐 크게 차이는 없고 근사치니까 조금 낮게 18,500원. 그리고 이 하단, 이 하단은 또 481선이랑 근사치죠.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됩니다.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현우산업. 이틀 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 또 2.9% 상승 애플카 관련주. 추천하고 하루 만에 12%, 이후에 박스 하단에서 재추천하고 최대 25% 수익 나왔고요. 또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요 밑꼬리들을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 소화로 받고 이후에 추천했던 거. 요 구간, 요게 차익 실현이 아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다, 매집 중이다, 요것도 매집이다 해서 요날 종가에 추천을 줬고 하루 만에 12% 수익. 그 이후에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도 매물 소화다, 끝이 아니다, 계속 음봉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요 박스 이제 장기 입형 위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었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였죠. 결국 요 박스 지키면서 장기 입형 종가상 이탈이 없으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자 아직도 이 장기 입형, 제가 여기 장기 입형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이탈이 없이 계속 그 위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기 입형 위에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고점 자리가 아니죠. 고점은 여기고 지금 여기는 중간 정도 자리니까 무릎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발, 무릎, 여기가 머리, 어깨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단타 추천 줬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눌리면 미체결되고 돌파만 개별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월봉은 크게 이렇게 역배열이고요. 올라온다면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고, 작게는 이미 역배열 돌파했고요.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고, 일봉은 최근에 10월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도 있었고 별다른 뉴스는 없이 계속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거는 10월 12일 상한가 요때
내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 수출 통제 조치 1년 유예 소식. 이에 반도체 섹터 호재로 반응을 보이면서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거네요. 반도체 쪽 호재.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 여기서 단타 추천 드렸었고요. 121선 14,000원 1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 안착은 실패했죠. 지지는 13,0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였던 11,600원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태는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 맞고 또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